안녕하세요. 시지푸스의 책방지기입니다. 어렸을 때는 눈이 오면 마냥 좋아서 밖으로 나가서 뛰어놀던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은 눈이 오면 차가 많이 밀리겠구나, 미끄러지면 안 되는데 하는 걱정이 먼저 듭니다.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게 조심해서 다니시길요. 오늘은 딱따구리 그레이트 북스 프란다스의 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란다스의 개는 70년대 TV 만화로 방영돼서 더 잘 알려진 동화입니다. 작가 위다는 영국의 여류 작가인데요. 본명은 루이즈 드 라메라인데 위다는 필명이라고 합니다. 작가 위다의 동화로는 프란다스의 개와 뉘른베르크의 난로가 가장 잘 알려진 동화라고 하는데요. 자, 그럼 저와 함께 프란다스의 개를 만나러 가 보실까요? 영원한 눈 속의 동무.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날씨는 고르지 못했으며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었습니다. 눈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쌓였고 얼음은 소나 사람이 딛고서도 까딱도 안 할 정도로 단단히 얼었습니다. 이 계절이 되면 마을은 을의 즐거움에 들뜨게 됩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밀크펀치와 케이크, 사탕 과자로 만든 성인의 상과 은빛의 크리스트 상이 준비되고 농담이 오고 가며 춤을 추곤 했습니다. 플란더스의 방울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말 위에서도 딸랑딸랑 울렸습니다. 집 안에서는 냄비에 가득 담긴 스프가 난로 위에서 김을 뿜으며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바깥 눈길에는 미사를 드리러 오고 가는 처녀들의 화려한 목도리와 두툼한 웃옷을 입고 웃어대며 뛰어갔습니다. 다만 작은 이 오두막 속만은 몹시 어둡고 몹시 추웠습니다. 네로와 파트라슈는 정말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 어느 날 밤 죽음이 찾아와 가난과 괴로운 생활밖에 몰랐던 제한 다하스 노인을 영원히 이 세상에서 데리고 갔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오랫동안 죽은 듯이 누워 꼼짝도 못하고 어쩌다 힘없는 말을 한마디씩 건넬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죽음은 그들의 마음을 몹시 뒤흔들었습니다. 그들은 슬피 울었습니다. 노인은 잠을 자다 죽은 것입니다. 날이 훤히 밝았을 때 노인이 죽은 것을 알자 뭐라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허전함이 그들에게 밀어닥쳤습니다. 제한 다하스 노인은 오랫동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병든 노인이었고 그들을 지켜주는 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지만 그들을 몹시 사랑했고 그들이 돌아오면 언제나 웃는 얼굴로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들은 눈 오는 추운 날 할아버지의 간을 잿빛 교회 옆에 있는 이름도 없는 무덤으로 묻으러 가면서 울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관을 따라간 사람은 이 세상에 외롭게 남게 된 소년과 늙은 개뿐이었습니다. 방앗간집 부인은 난로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남편을 흘끔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마음을 착하게 먹고 틀림없이 그 불쌍한 아이를 집에 오게 할 것이다. 코제트는 아내의 마음속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더욱 굳게 먹고 가난한 간이 지나갈 때도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거지다. 아루아 옆에 오게 할 수는 없다. 하고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간을 묻고 네로와 파트라슈가 가버리자 국화다발을 아루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파헤치고 만든 묘비도 없는 무덤에 그 화환을 바치고 오라고 했습니다. 네로와 파트라슈는
슬픔에 지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하고 축축한 어두운 집도 그들에게는 편히 쉴 곳이 못 되었습니다. 오두막의 집세가 한 달치나 밀렸으나 네로가 할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 집세를 치를 돈이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네로는 오두막 주인을 찾아가 좀 기다려 달라고 부탁해 보았습니다. 이 집 주인은 신기루 장수로 일요일 날 밤이면 코제트를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놀다 오는 다정한 사이였습니다. 신기루 장수는 인정도 양보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욕심이 많고 잔인하고 돈만을 아는 사람이었으므로 집세를 낼 돈이 없으면 오두막 안에 있는 남비, 솥을 비롯해 나무 조각이나 돌멩이까지도 다 남겨두고 네로와 파트라슈는 내일로 당장 오두막을 비우라고 했습니다. 이 오두막은 다 낡아 빠지고 아주 초라한 집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이 오두막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오두막에서 대단히 행복하게 살아왔습니다. 여름이면 온통 포도 덩굴과 콩꽃에 쌓여 햇볕이 내리쬐는 돌 한가운데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죽도록 일을 해도 가난한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만족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둘이서 돌아오면 언제나 변함없는 노인의 웃는 얼굴이 기다리고 있던 오두막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소년과 개는 싸늘하게 식은 난로가에서 끌어안고 앉아 서로 몸을 녹여가며 슬퍼했습니다. 서로의 체온으로 몸은 추위를 느끼지 않게 되었지만 마음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희고 싸늘한 땅 위로 밤이 지나가고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의 아침이 왔습니다. 몸을 부르르 떨며 네로는 단 하나밖에 없는 친구를 꽉 끌어안자 뜨거운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파트라슈의 넓은 이마에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가자 파트라슈, 소중하고 소중한 파트라슈. 네로는 속삭였습니다. 쫓겨날 때까지 기다릴 것은 없다. 나가자. 네로의 마음은 바로 파트라슈의 마음이었습니다. 둘이는 힘없이 오두막에서 나갔습니다. 그들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오두막이고 보잘것 없는 것이었지만 그 속에 있는 물건은 하나같이 중요하고 정든 것이었습니다. 파트라슈는 자기가 끌던 녹색 수레 옆을 지나갈 때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수레는 이제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집세 대신 다른 물건과 함께 남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쇠로 된 멍에는 눈 속에서 쓸쓸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개는 너무 슬퍼서 수레 옆에 누워 조용히 죽고 싶었지만 소년이 자기를 의지하고 있는 동안은 약하게 쓰러져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늘 다니던 길을 걸어 앤트워프로 향했습니다. 이제 겨우 날이 새어 아직도 덧문이 닫혀있는 집이 많았지만 벌써 일어난 사람도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개와 소년이 바로 앞을 지나가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집 앞에 오자 네로는 멈춰서서 그리운 듯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네로의 할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이웃 사람으로 여러 번 친절을 베풀어 주었던 집입니다. 저 죄송하지만 파트라슈에게 빵 한 조각만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 개는 늙었는데다 어제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네로는 주저하며 부탁했습니다. 그 집 여자는 올해는 밀이며 호밀이 너무 비싸니 어쩌니 하고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대며 얼른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소년과 개는 또 터덜터덜 걷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동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까스로 앤트워프에 다다랐을 때는 종이 10시를 알렸습니다. 뭐든지 팔 것이라도 있다면 팔아서 파트라슈에게 빵을 사주겠는데 하고 네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네로는 몸에 걸치고 있는 해진 옷과 한 켤레의 나무신 말고는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파트라슈는 네로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나를 위해서라면 아무 걱정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이라도 하는 것처럼 코를 소년의 손에 비벼댔습니다. 그림 대회의 입선자는 이날 12시에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으므로 네로는 정성 들여 그린 그림을 냈던 공회당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층층대와 현관 복도에는 청년들이 떼를 지어 서 있었습니다. 네로와 같은 또래의 아이도 있었고 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모두 부모나 친구들과 함께 온 것 같았습니다. 파트라슈를 바싹 끌어당기며 사람들 틈에 끼어 섰을 때 네로는 불안해서 정신이 아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거리에 큰 종이 요란스럽게 정오를 알렸습니다. 공회당의 문이 활짝 열리고 긴장하여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갔습니다. 입선된 그림은 나무 단위에 다른 그림보다 한층 높게 걸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네로의 눈앞은 뿌옇게 흐려지며 정신이 아찔하고 손발의 맥이 힘없이 풀렸습니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눈앞이 다시 환해지자 높다랗게 걸린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이윽고 쩌렁쩌렁한 위험 있는 소리가 입선자는 앤트워프 태생의 부두주인 아들인 스테판 키슬링걸로 결정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네로는 현관 앞 돌층계 위에 쓰러져 있고 파트라슈는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몹시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쪽에서는 앤트워프의 청년들이 입선한 친구를 둘러싸고 환성을 올리며 부두주인 집으로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비틀거리며 일어서서 개를 끌어안더니 힘없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파트라슈. 이제 마지막이야. 네로는 허기로 지친 몸을 간신히 가누며 다시 마을을 향해 걸었습니다. 파트라슈는 고개를 떨구고 굶주림과 슬픔에 후들거리는 다리를 가까스로 옮겨 놓았습니다. 눈은 끝일 줄 모르고 내리고 있었습니다. 매서운 북풍이 밀어닥쳐 넓은 들판은 죽음의 세계처럼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네로와 파트라슈는 늘 걷던 낯익은 길이었지만 걷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을 가까이 왔을 때 벌써 4시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오고 있었습니다. 벌써 해는 기울어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파트라슈는 무슨 냄새를 맡았는지 갑자기 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눈을 파헤치며 코를 벌름거리더니 밤색 가죽 지갑을 물어내어 네로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은 마침 조그만 크리스트의 십자가상이 서 있고 십자가 밑에는 등불이 희미한 빛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지갑을 그 등불에 비춰보았습니다. 가죽 지갑 위에는 코제트 영감의 이름이 적혀 있고 지갑 속에는 2,000프랑이나 되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멍하니 정신이 없던 소녀는 이것을 보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소녀는 가죽 지갑을 위쪽 주머니에 넣자 파트라슈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걔는 이상하다는 듯 소년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네로는 곧장 방앗간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방앗간 집 부인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울어서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루아가 어머니 치맛자락에 매달려 나왔습니다. 네로였구나, 아이 가엾어라 하고 아루아의 어머니는 눈물이 갠 눈으로 다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 눈에 띄기 전에 빨리 돌아가거라. 우리 집에는 오늘 밤 큰 걱정거리가 생겼단다.
아저씨가 말을 타고 돌아오시다가 돈이 많이 든 지갑을 떨어뜨리셨다. 지금 찾으러 나갔지만 이 눈 속에서 어떻게 찾겠니? 이젠 우리도 망한 거다. 이것도 다 너에게 심하게 한 벌인지도 모른다. 네로는 돈이 든 지갑을 아루아 아주머니에게 내주고 파트라슈를 불러들였습니다. 아주머니, 파트라슈가 오늘 밤 이 돈을 찾았어요. 네로는 재빨리 말했습니다. 아저씨께 그렇게 말씀드려 주세요. 아저씨도 이 불쌍한 개를 내쫓지는 않으시겠죠? 개가 제 뒤를 따라오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이 개를 잘 돌봐주십시오. 아루아의 어머니는 네로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네로는 몸을 굽혀 파트라슈에게 입맞춤을 하더니 잽싸게 문을 닫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루아와 그의 어머니는 기쁨과 불안이 뒤섞인 마음으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파트라슈는 꽉 닫힌 문을 향해 마구 지저대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루아와 어머니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열심히 달래기만 했습니다. 맛있는 과자와 고깃국을 갖다 주며 개의 마음을 끌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난로가에 데려가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파트라슈는 무엇을 해도 듣지 않고 축축한 문 앞에 버티고 선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6시가 되자 다른 문으로 방앗간집 주인이 힘없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렇게 말하는 주인의 얼굴은 흑빛이었고 그 엄격하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등불을 켜들고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허탕이야. 다 없어진 거야. 아루아에게 물려줄 재산이고 뭐고. 부인은 돈 지갑을 남편에게 내주며 어떻게 찾게 되었는가를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고집생 코제트도 몸을 부르르 떨며 쓰러지듯 의자에 앉더니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너무 심하게 굴어왔소.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그 아이의 이런 친절을 받을 수 있단 말이오. 이윽고 방앗간 주인은 나직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루아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 곁으로 살짝 다가서더니 아름다운 금발을 아버지에게 비벼대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네로를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오게 해도 좋죠? 그전처럼 매일 오라고 해도 되죠? 방앗간 주인은 딸을 두 팔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볕에 그을은 그의 얼굴은 핏기가 가시고 대답하는 입술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좋고 말고 그 애를 내일 크리스마스에 불러오기로 하자. 내일뿐 아니라 오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오게 하자. 나는 그 아이에게 진 신세를 갚아야겠다. 갚아야지. 아루아는 너무 고맙고 기쁜 마음에 아버지에게 입맞춤을 하고는 아버지 무릎에서 내려와 문 앞에 앉아있는 파트라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파트라슈한테 오늘 밤에는 맛있는 것을 많이 줘도 되죠? 밝고 착하기만 한 아루아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며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냐 대고 말고 맛있는 것을 잔뜩 주어라. 이 고집장의 아버지도 진심으로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었으므로 방앗간 집엔 크림, 꿀, 고기, 빵 등 맛있는 것이 잔뜩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추녀 끝에는 사철나무 다발이 걸려있고 크리스트 십자가 상과 비둘기 시계는 크리스마스 트리 사이로 내려다 보였습니다. 아루아를 위해 준비한 것은 작은 종이 등과 갖가지 모양의 장난감, 그리고 예쁜 종이에 쌓인 과자가 있었습니다. 어디를 보나 밝고 따뜻하며 풍부했습니다. 그리고 아루아는 개를 1등 손님으로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파트라슈는 따뜻한 자리에 앉으려고도 하지 않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고 추워서 견딜 수 없었지만 네로가 없고 보니 아무리 위로의 말을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아무리 좋은 음식도 목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별의별 방법으로 달래어 보아도 꼼짝도 않고
여전히 문 앞에 바싹 다가앉아 있었습니다. 다만 달아날 틈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없어서 그런다. 참 좋은 계로구나. 날이 새면 내가 그 아이를 곧 데려다 주마. 코제트는 말했습니다. 네로가 오두막에서 쫓겨난 사실은 파트라슈 말고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네로가 비참하게 굶주려 있다는 것도 파트라슈 말고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방학한 집의 부엌은 아주 따뜻했습니다. 난로에는 통나무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으며 이웃 사람들이 한 잔의 포도주와 한 조각의 거위고기를 밤참으로 같이 먹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아로아는 내일이면 자기와 제일 친한 친구가 와주리라 생각하고 기뻐서 금발을 펄럭이며 뛰어다니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가슴이 뿌듯해진 아버지 코제트는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싱글벙글 웃으며 딸이 제일 좋아하는 친구를 앞으로 어떻게 돌봐줄 것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물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둘기 시계가 시간을 알리며 즐겁게 노래했습니다. 이러한 기쁨 속에서 파트라슈는 이 집의 소중한 손님으로 있어달라는 여러 가지 환영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네로가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편한 생활도 그리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파트라슈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무럭무럭 나는 저녁 식사가 차려져 있고 사람들의 즐거운 이야기 소리는 한층 흥겨워졌으며 아기 예수가 특별히 훌륭한 선물을 아로아에게 가져올 때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나갈 틈만 노리고 있던 파트라슈는 새로운 손님이 무심코 빗장을 벗기는 순간 번개처럼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다리를 가까스로 이끌고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 어둠에 덮인 눈길을 달려갔습니다. 파트라슈의 마음속에는 오직 네로의 뒤를 쫓아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사람이었다면 아로아의 집에 눌러앉아 맛있는 음식을 받아 먹고 따뜻한 난로가에서 몸을 녹이며 편안하게 잠이 들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파트라슈의 우정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트라슈는 제한 다하스 노인과 어린 네로가 도랑 속에서 죽어가던 자기를 발견하여 목숨을 구해준 지난날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눈은 다시 내리기 시작하여 밤새도록 쏟아졌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10시가 되었습니다. 소년의 발자국은 거의 지워져 버렸습니다. 파트라슈는 냄새를 맡아내기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까스로 찾아냈는가 하면 곧 사라져 버려서 다시 애쓴 끝에 찾아내는 일을 수없이 되풀이했습니다. 그날 밤의 날씨는 몹시 사나웠습니다. 길가를 비추던 십자가의 등불도 바람에 꺼졌고 길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둠은 집의 윤곽조차도 알아볼 수 없게 캄캄했습니다. 거리에는 강아지 한 마리 얼씬거리지 않았습니다. 가축은 모두 우리 속으로 들어갔고 집집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추위 속에 거리를 헤매고 있는 것은 파트라슈 뿐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데다 굶주림으로 그대로 쓰러져 버릴 것 같았지만 큰 사랑의 힘과 인내로 소년을 찾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로의 발자국은 새로 쌓인 눈에 덮여 흐릿해지지만 늘 가던 앤트워프로 향한 길 위에 나 있었습니다. 파트라슈가 그 발자국을 따라 앤트워프의 거리를 지나 좁고 꾸불꾸불한 골목길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한밤중이 지나 있었습니다. 거리는 어디를 가나 캄캄했지만 이따금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온 집도 있었습니다. 또 몇 사람씩 떼를 지어 콧노래를 부르며 등불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거리는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높은 담과 지붕은 거기에 반사되어 거무스름한 게 보였습니다. 들리는 것이라고는 세차게 불어온 바람이
간판을 흔들고 등불이 매달린 높은 세기둥을 뒤흔드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눈을 밟고 다녔으며 길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개는 네로의 발자국을 놓치지 않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개는 계속 걸어 나갔습니다. 추위는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날카로운 얼음은 발을 다치게 했고 굶주림은 살을 엘듯이 파고들었습니다. 불쌍하게 여인 개는 벌벌 떨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사랑하는 네로의 발길이 거리의 중심을 지나 대성당의 층층대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가장 좋아하던 곳으로 갔구나. 파트라슈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파트라슈는 잘 알 수는 없었지만 그런대로 아주 신성하게 생각되는 예술로 쏠리는 그 정열에 감동되어 슬픔과 애처로움에 가슴이 메어지는 듯했습니다. 대성당의 정문은 한밤중에 미사를 마친 뒤인데도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아마 수의들이 한시바삐 집으로 돌아가 축하의 음식을 먹고 잘 생각으로 서두르는 바람에 잊어버렸는지 아니면 너무 졸려 자물쇠를 제대로 채우지 않았는지 아무튼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우연한 실수로 인해 파트라슈가 찾고 있던 발자국은 어두운 돌계단에 흰 자국을 남긴 채 건물 속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남기자마자 얼어붙어서 흰 실처럼 가느다랗게 이어진 발자국을 따라 파트라슈는 둥근 천장 밑에 자리 잡은 조용한 호를 지나 곧장 성단 앞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서 파트라슈는 돌바닥 위에 쓰러져 있는 네로를 발견한 것입니다. 살며시 다가가서 소년의 얼굴에 코를 대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저버리는 인정 없는 짐승이라고 생각한 건가요? 내가? 그 말 없는 애무는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소년은 힘없이 소리치며 일어나 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둘이서 함께 죽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우리는 둘만 남게 된 거야. 그 말에 대답이라도 하듯 파트라슈는 한층 바싹 다가서서 몸을 비비며 소년의 가슴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굴달한 눈물이 슬픈 개의 갈색 눈 속에 그득히 개어 있었습니다. 자기를 슬퍼하는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정말 행복했던 것입니다. 둘은 꼭 끌어안은 채 매서운 추위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북쪽 바닥에서 프란더스의 둑을 넘어 몰아치는 사나운 바람은 마치 얼음의 파도처럼 닿는 곳마다 닥치는 대로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들이 쓰러져 있는 널따란 성당 안은 눈에 덮인 바깥보다 추위가 더 심한 것 같았습니다. 이따금 희미한 빛이 조각상 위에 스며들 뿐이었습니다. 루벤스의 그림 밑에 그들은 꼼짝 않고 누워 추위 속에서 어느덧 잠이 들려 했습니다. 그들이 꿈속에 떠오르는 것은 즐거웠던 지난 날들이었습니다. 여름날 목장에서 꽃이 만발한 풀밭을 마음껏 뛰놀던 일, 물가 골풀 사이에 누워 배가 햇살을 받으며 바다 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보던 그 즐거운 나날의 추억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밝은 흰 빛이 복도의 어둠을 뚫고 성당 안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높이 뜬 달이 구름 사이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어느덧 내리던 눈도 그쳐 달빛은 밖에 쌓인 눈에 반사되어 새벽이 다 된 것처럼 환했습니다. 달빛은 아치형의 높은 창문으로 스며들어 위에 걸려있는 두 폭의 그림을 환히 비쳤습니다. 그림을 가렸던 휘장은 소년이 들어왔을 때 이미 젖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세우다와 십자가에서 내려오다의 명화가 순간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네로는 일어서서 두 팔을 그림을 향해 내밀었습니다. 복받치는 기쁨의 눈물이 창백한 얼굴 위에서 반짝거렸습니다.
마침내 저 그림을 보았다. 아, 하느님,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네로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네로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여전히 동경하던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보고 싶어하던 훌륭한 걸작을 달빛은 잠깐이나마 비추어 준 것입니다. 그 빛은 천국에서 비춰오는 것처럼 맑고 아름다우며 강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빛이 갑자기 사라지고 짙은 어둠이 다시 크리스트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소년의 팔은 다시 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저 예수님의 모습을 뵐 수 있을 것이다. 저 세상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떼어놓지 않을 것이다. 이튿날 앤트워프의 사람들은 대성당 성단 앞에서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다 죽어 있었습니다. 한밤의 주인은 젊은 목숨과 늙은 목숨을 다 같이 얼어붙게 하여 조용한 모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아침이 밝아 신부들이 성당에 와보니 소년과 개가 이처럼 돌바닥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휘장이 젖혀진 루벤스의 위대한 작품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으며 면류관을 쓴 크리스트의 머리에는 신선한 아침해가 비치고 있었습니다. 해가 더 높이 떠올랐을 때 나이 많은 사람이 들어와 몹시 슬프게 울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몹쓸 짓을 했소. 이제부터 그 죄를 갚으려고 했었는데 내 재산의 반을 주려 했고 사이로 삼으려고 했는데 잠깐 뒤에 이름난 화가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화가는 자유로운 입장에서 어떤 일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공정하고 활발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소년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야말로 어제 마땅히 입선이 되었어야 할 주인공입니다. 화가는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소년은 드물게 보는 앞날이 유망한 천재입니다. 해질 무렵에 통나무 위에 걸터 앉아있는 늙은 나무꾼. 그림은 그것뿐이었지만 그 그림 속에는 장차 크게 자랄 소질이 엿보였습니다. 나는 이 소년을 찾아내어 데리고 있으면서 그림을 가르치려고 했었답니다. 또 금발의 소녀가 아버지의 팔에 매달려 마구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네로,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에선 너와 함께 지낼 준비가 다 되어 있단다. 아기 예수님은 선물을 잔뜩 가지고 오시고 양을 치는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피리를 들려주신댔어. 우리는 크리스마스 주간 내내 난로가에서 밤을 구워 먹어 좋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 그리고 파트라슈도 행복해질 수 있단 말이야. 네로, 어서 일어나. 그러나 루벤스의 위대한 그림을 쳐다보며 누운 소년의 파리한 얼굴은 입가에 웃음마저 띠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늦었어요 하고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아름답고 엄숙한 종소리가 사늘한 공기를 흔들며 울려 퍼지고 햇빛은 눈 덮인 들판 위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즐겁게 떼지어 거리를 지나갔지만 네로와 파트라슈는 이미 그들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앤트워프는 그들이 필요했던 모든 것을 이제야 비로소 그들에게 베풀어 주려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오래 살면서 고생하는 이보다는 차라리 죽는 편이 그들에게는 행복했습니다.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려 들지 않는 이 세상에서 죽음은 사랑에 충실한 개와 굳은 믿음을 지닌 소년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을 같이 살았고 죽은 뒤에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팔이 개의 목을 꽉 끌어안고 있어서 아무리 애써도 떼어놓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뉘우치고 부끄럽게 여긴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용서를 빌며 한 무덤에 나란히 누워 영원히 잠들게 했습니다.